자, 이번 시간에는 미니멈 베리언스 해치 레이쇼를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딘가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가장 이제 쉽게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보고 있는 야후 파이낸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후 파이낸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웹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여러 가지 티커를 넣고 그러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내가 여기서 선물의 가격을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검색창에 가서 퓨처스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뭐 다 치기도 전에 여기 Go to Futures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Go to Futures를 가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선물 가격들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S&P Futures, 그러니까 S&P 500라고 하는 이 주가 지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선물의 가격을 보겠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심벌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심벌을 눌러보면 여기 가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티커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Futures라고 하는 다른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Futures의 다른 탭에 가서 지금 여기 숫자들 여기 적혀 있는 걸 쭉 읽어보면 요 끝에는 다 CME로 끝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퓨처스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ESM 24, ESU 24 하고 여기 24, 25가 있는데, 이 24하고 25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언제인가, 24년, 25년, 그리고는 여기에 M, U, G, H 이게 몇 월 달인가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024년 6월이 만기인 애가 얘다라고 해서 얘를 실제로 눌러가 보면 여기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를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히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파이썬을 깔아야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나는 더 이제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창에서 콜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러면은 거의 틀림없이 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콜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mail만 가지고 있으면, 특히나 이제 연세메일을 가지고 있으면 연세메일 자체가 Gmail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콜앱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새 노트를 누르면,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로드 중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자기네 컴퓨터의 일정 부분을 이미 이 파이썬을 위해서 이제 셋업을 해놨는데, 그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연결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연결 중 이러면서 이 커넥션을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결되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램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얼마만큼의 디스크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 뭔가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딱 한 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import y finance. 그래서 y finance라고 하는 이미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걔를 내가 이제 사용하려고 내가 얘를 임포트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거는 이 y finance 가지고 아주 심플한 걸 할 겁니다. y finance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y finance 하고 이 y finance로 할 수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기에 보듯이 티커라고 하는 애를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커는 어떤 특정한 회사 하나의 디테일한 정보를 보고 싶을 때 티커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한번 티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티커라고 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 회사를 지칭하는 약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APL 하면은 이게 누구냐면은 애플이에요. 그래서 애플의 티커가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회사의 티커가 뭔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티커를 찾아보면
그러면 여기에 그냥 이 AAPL이라고 하는 티커가 만들어졌다. 얘를 가지고 이제 뭔가 좀 더 그럴듯한 걸 보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info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콜앱을 가지고 할 때 처음에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엔터를 치면 그냥 계속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타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해지면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여러분들 컴퓨터 자판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뛰지 않고 오른손으로 엔터를 치면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면은 뭐 엄청 많은 데이터가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소가 어디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다음에 누가 여기에 이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걸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애플의 히스토리를 보겠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얘가 뭘 보여주냐면은 이 애플 가격의 주식 가격의 히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024년 뭐 2월 26일 하면서 언제 하면서 그때의 시가가 얼마다, 고가가 얼마다, 저가가 얼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가가 얼마다, 거래량은 얼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히스토리를 사용할 게 아니라 얘를 다운로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다시 해보면 자 yfinance.download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운로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면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시켜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야후에서 봤듯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2024년 6월 만기인 S&P 500 퓨처스의 티커는 여기에 있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카피를 해다가 여기다가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일로 넣어서 얘를 다운로드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하필이면 이제 이날인데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최대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 줍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장이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기는 2024년 6월인데 언제 처음 상장이 됐냐면은 2022년 3월 18일 날 상장이 되어서 그날 가격이 얼마였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선물은 원래 처음 상장되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만기가 가까워올수록 이쪽에 보듯이 여기에 볼륨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지금 이 비디오가 찍히는 날이 이제 이날인데 여기는 볼륨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 장 중이어서 얘가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2개 이상을 받을 때는 사실은 얘를 하나를 더 써주면 돼요. AAPL. 그러면은 이게 애플이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S&P 200 선물로 해지를 하려고 하면 미니멈 베리언스 해지 레이쇼를 얼마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그러니까 애플 주식은 사실은 훨씬 더 이전에도 거래가 됐겠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요 선물은 하필이면 2022년 3월 18일이기 때문에 요 날이 나의 스타트 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는 지금 이게 장중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전에 이미 장이 끝난 여기까지를 가지고 와서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은 요 클로즈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한쪽에는 선물의 가격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애플 주식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가격이 맞는 숫자인가를 보기 위해서 읽어보면 163달러, 165달러, 뭐 170달러 하면서 애플의 주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다면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런 분석을 할 때 가장 좋은 도구는 사실은 엑셀입니다. 그래서 얘를 엑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to excel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얘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의 파일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걔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temp.xsx 요 뒤에 요 익스텐션을 이렇게 딱 요 모양으로 해줘야만 얘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는 실행시킬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됐대요. 그럼 얘가 다운로드가 된 게 이제 어디 있나를 보면 요 왼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5개의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애를 눌러보면 여기에 temp.excel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냐?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여러분들이 야후 파이낸스의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받은 데이터가 엑셀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이제 이 엑셀 파일을 오픈을 하면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문서를 새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 보이는 애 같은 애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요 엑셀 시트, 엑셀 요 컬럼에서 요 오른쪽 컬럼이 끝나는 거기다가 가져가 보면은 요 엑셀 커서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여기에 자기 이 위스에 맞게 얘가 이렇게 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애플 가격, 그 다음에 여기는 선물의 가격 하면서 이렇게 가격들이 쭉 구해져 있죠.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 이제 adjusted close, 그 다음에 여기 close 하면서 이제 이 종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adjusted close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close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두 개의 가격을 가지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주식의 가격이 2022년 3월 18일에는 163.98달러였는데 그날 종가가 근데 그 다 21일이면 아마 이따가 이제 금요일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로 넘어오는 날일 겁니다. 그다음에는 봤더니 165.38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몇 퍼센트를 얻은 건가 또는 몇 퍼센트를 잃은 건가라고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이낸스에서는 수익률을 특별하게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로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통계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그 수익률을 사용을 하는 건데 자,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엑셀 시트장에서 는 하고 여기다가 지금 데이터가 여기 5번. 자, 여기 5에 영문자 5 컬럼에다가 숫자 5번에다가 는 ln 괄호 열고 그다음에 오늘 나누기 어제 라고 해서 하면은 이게 0.008501 그러니까 어제분의 오늘에다가 로그를 취한 값을 구하면 그걸 가지고 로그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만약에 퍼센테이지 수익률을 구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수익률은 이거죠. 그러니까 100원이었던 애가 110원이 됐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10%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그 수익률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100원이었던 애가 110원이 되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110 나누기 100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마치 9.5% 오른 것처럼 어느 걸 사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이 로그 수익률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로그 수익률을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로그 수익률을 일단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지 보기 위해서 얘를 눌러보면 얘가 어제분의 오늘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아래로 쭉 잡아내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509번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선물 가격도 또한 수익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애플의 수익률이었으니까 선물의 수익률은 얘를 옆으로 잡아 당기면 그러면 이번에는 선물 가격 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얘를 509개에 대해서 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오른쪽 아래 부분을 오른쪽 아래 부분에 커서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왼쪽하고 이렇게 맞게 쭉 계산이 돼서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두 개의 컬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스캐터 다이어그램, 분산형 데이터를 그려보겠다. 분산형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x고 누가 y냐면은 x는 선물 가격의 수익률이 x축이고 그 다음에 y축이 이 애플 주식 가격의 변화율, 애플 주식 가격의 로그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이미 볼 수 있듯이 선물 가격의 수익률이 점점점 커지면 애플의 수익률도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얘를 잘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선을 그리면 아마 뭐 지금 내가 마우스를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생긴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직선에 기울기가 있을 테고 이 직선에 y 절편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와 y 절편 값을 구해내는 통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회귀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데이터에서 요 O라고 하는 컬럼에는 지금 Y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P라고 하는 컬럼에는 X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회귀 분석을 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엑셀에서 아주 쉬운 함수를 줘요. 그게 뭐냐면은 슬로우이라고 하는 함수를 줍니다. 이 슬로우를 보면은 여기 적혀 있는 설명을 보면 선형 회귀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y를 넣고 한쪽으로는 x를 넣으십시오. 그래서 y는 얘네죠. 그래서 O5부터 어디까지냐면은 O509까지. 이게 O509. 지금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컴마 그 다음에는 x를 넣어야 되는데 x는 P5번부터 P509까지 걸어놨고, 그래서 슬로프를 구하려고 딱 넣어보면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왜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이 데이터들을 쭉 보면은 이 데이터 중에 여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한 거는 어제분의 오늘에다가 로그를 취한 값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숫자가 아니다, 여기는 뭐 0으로 나눴다, 이런 식의 함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가서 보면은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누구냐면은 얘가 애플의 종가거든요. 근데 애플의 종가인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왜 비어 있을까? 그래서 날짜를 보면 2024년 2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달력을 보면 이날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미국의 휴일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2월 29일 날 장이 안 열려요. 그럼 여기는 왜 숫자가 있냐? 여기는 장이 열린 모양이죠. 왜냐면은 이 S&P 500 선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에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어서 이 S&P 500 선물은 가격이 있는데
이 애플은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얘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서 나스닥 시장이 문을 닫으면 그날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이제 통계학과에서 이제 이런 미싱 밸류를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어제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잡아내리면 이날의 수익률은 그냥 0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거 잘 구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쭉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슬롭 값이 구해져 있어요. 1.26. 자, 이 1.265985 이게 미니멈 베리언스 해지 레이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미니멈 베리언스 해지 레이쇼인가? 지금 둘을 그냥 양쪽 X하고 Y를, 그러니까 원래 가격들이 있었는데 가격을 가지고 로그 수익률을 구하고 그 로그 수익률을 가지고 리그레션을 했는데 그 리그레션의 기울기가 미니멈 베리언스 해지 레이쇼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게 미니멈 베리언스 해지 레이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식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식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 로그 수익률에 분산이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베리언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리언스를 보면 또 베리언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variance.s 하면서 샘플을 기반으로 한 분산 예측이라고 하는 애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표본 집단의 분산을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의 분산을 구할 거냐면은 애플의 로그 수익률의 분산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걔는 5에서 519까지 있었으니까 걔의 분산을 구하면 걔의 분산값은 얼마이다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얘를 옆으로 옮기면 이번에는 왜냐면 선물의 분산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산이 이렇게 구해졌으면은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표준 편차는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여기다 루트를 씌워줘서 구하면 이게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얘도 옆으로 가보면 이게 표준 편차.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준 편차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텐데, 지금 구한 이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일일 변동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데이터가 일간 데이터를 가지고 로그 수익률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구한 이 변동성은 일간 변동성입니다. 그럼 이 일간 변동성을 어떻게 연 단위의 변동성으로 바꾸어 주는가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 여기다가 SQRT 괄호 열고 252 곱하기 1단위의 변동성을 넣어주면 이렇게 0.28, 여기는 0.179. 그래서 얘를 퍼센테이지로 읽으면 28%, 얘는 뭐 17.9%. 그래서 이게 이 연간 변동성의 일반적인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나 뭐 선물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이 변동성이 낮으면 뭐 10%, 20%대, 그리고 이제 점점 커져서 30%대, 뭐 그리고 40%대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연간 변동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는 생각이 여기에 왜 갑자기 일간 변동성에다가 루트 252를 곱했는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얘가 로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수익률은 일간 변동성을 내가 연간 변동성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할 때 이런 식의 숫자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퍼센티지 수익률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런 식의 이런 식을 만들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수익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여기 왜 하필이면 252인가? 이 252는 뭐 252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250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년이 365일이지만 이 365일 동안 다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휴일을 뺀 실제 트레이딩 데이를 보면 보통 1년에 252일이 트레이딩 데이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252를 곱해줍니다. 그 왜 밖에 스퀘어 루트가 있는가? 왜냐하면 얘는 표준 편차를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분산이 요 일간 분산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숫자인데 여기 이거를 252배를 하면 얘가 연간 분산이 된다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변동성은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값 이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 252에다가 일간 변동성을 곱해주면 마치 그게 연간 변동성인 것처럼 계산이 됩니다. 자,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x하고 y 사이에 어떠한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 어차피 얘가 일체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 y절편이 얼마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울기가 얼마인가를 알면 되는데 이 기울기가 우리가 했던 미니멈 베리언스 해치 레이쇼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의 주장이고 여기서 그걸 이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귀 분석 책을 보면은 이 베이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에 요 SXX 그다음에 SXY 요 두 값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두 값의 식이 여기하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실은 분산과 공분산의 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분산을 계산하는 식이 있죠.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1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할 때 이 10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이 어떤 대표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10개의 숫자들이 그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표현하는 게 분산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방법이 여기 있는 xi-x바를 각각을 구하면 이 값이 어떤 애는 플러스가 나올 테고 어떤 애는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다 양수가 되도록 각각을 다 제곱을 하고 다 더해 준 다음에 걔를 n-1로 나눠 준다. 뭐 또는 이제 n으로 나눠 준다. 그러니까 몇몇 학생들은 이제 어떤 때 n으로 나누고 어떤 때 n-1로 나누냐가 이제 굉장히 궁금할 텐데 지금 우리한테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결국 캔슬 되기 때문에 뭐 이걸 n으로 나누든 n-1로 나누든 우리의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제곱이 되어 있는데 얘가 사실은 제곱이 아니라 요거 똑같은 애가 한 번 더 적혀 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x가 x바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또 하나는 y가 y바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필 이 y가 x면 그러면은 얘는 공분산이 아니라 그건 그냥 분산이 되는 거고, 근데 하필이면 내가 하나는 x의 값의 차이, 또 하나는 y의 값의 차이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공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회귀 이 식에서의 요 베이타 햇에 해당하는 애들이 각각 요 분산에서 보면 n-1이 없어진 부분, 그리고 얘는 공분산에서 n-1이 없어진 부분처럼 생각이 돼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공분산을 얘로 나누면 그게 이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n-1을 n-1이 서로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책을 보면 미니멈 베리언스 해치 레이쇼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아직 뭐가 안 적혀 있는데 미니멈 베리언스 해치 레이쇼를 여러분이 책에서 같이 찾아보면은 요거 비슷한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코베리언스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의 식을 보면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이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1로부터 오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y가 된 애가 또 1로 이렇게 오는 거고. 그래서 얘를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시그마 y 그리고 시그마 x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얘하고 얘가 지워지죠. 그리고는 여기에 시그마 x 있으니까 시그마 x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 이 식은 사실은 얘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x축을 선물로 놓고 선물에 로그 수익률을 놓고 y축을 내가 해지하려고 하는 대상에 로그 수익률을 놨을 때 그 둘 사이에 기울기가 얼마인가. 그래서 그 기울기가 미니멈 베리언스 해지 레이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